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어서 꽃이 된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렵다고 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양 땅에 진짜로 그리 된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설화, 눈꽃이라는 뜻이랍니다. 한양에서 가장 고운 기생이었습니다. 눈길 한 번에 대감들이 넋을 잃고 손짓 한 번에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이던 여인이었거든요. 검은고 솜씨는 하늘이 내렸고 목소리는 봄날 꾀꼬리 같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언제나 두터운 분을 바르고 비단 부채로 그쪽만은 꼭꼭 가렸답니다. 대체 왜냐고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누구는 흉측한 문신이 있다 하고, 누구는 화상 흉터라 하고, 또 누구는 영모에 연루된 증표가 새겨졌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소문도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뺨을 보려 한 자들은 다음 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한 포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화 기방 근처에 밤마다 붉은 모란꽃이 떨어져 있다고 말이야. 피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랍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밤마다 기방에서 피 비린내가 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설화는 언제나 고요히 검은고를 타고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기생일까요? 자객일까요? 아니면 복수기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귀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달이 유독 밝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취기에 오른 젊은 선비 하나가 기방담을 넘었거든요.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낄낄거리면서 말이야. 설화, 그 잘난 얼굴 내 오늘은 반드시 보고 말 테다.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서더니 설화의 등 뒤에서 확 달려들어 부채를 낚아챘습니다. 봤다. 드디어 봤어. 그런데 말이야,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설화의 눈빛이 바뀌었거든요. 봄날 꽃 같던 눈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답니다. 가느다란 손에서 어느새 서슬퍼런 단도가 나타나 선비의 목에 찰싹 붙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군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다고 했거든요. 분이 지워진 그 뺨에는 문신이 없었습니다. 흉터가 있었거든요. 칼로 깊이 그은 흉터였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상처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판서댁의 증표였습니다. 설화는 기생이 아니었거든요. 이름 높은 가문의 외동딸이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티며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이었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름만 가슴에 새기고 말입니다. 김대감. 그자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설화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웃고 검긋하며 눈물을 분으로 덮으며 그 이름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이야. 그 선비는 어찌 됐겠습니까? 설화는 조용히 단도를 거뒀습니다. 지금 본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살고 싶다면. 선비는 그날 이후 평생 술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보이십니까? 이미 범상치 않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다음이랍니다. 설화의 원수 김대감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김대감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기밀 문서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도 알았답니다. 설화 내 인연이 그 집딸이로구나. 걔 있느냐. 고함과 함께 관군이 기방을 에워쌌습니다. 바깥에는 이미 불이 붙고 있었거든요. 설화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설화가 외쳤습니다. 내 부모님의 피눈물을 오늘이야말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맨손으로 단도 하나만 들고 말이야.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들보가 쓰러졌거든요. 연기가 하늘을 가렸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설화의 붉은 치맛자락은 불길처럼 휘날렸습니다. 칼이 날아들고 창이 찔러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기생인 줄 알았던 여인이 10년 동안 갈고 닦은 무예로 관군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스물을 당하겠습니까? 설화의 왼쪽 팔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거든요. 저 멀리 도망치려는 김대감의 뒷모습이
불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눈에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였답니다. 여러분, 과연 설화는 김대감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지붕 아래서 쏟아지는 불꽃 속에서 피 흘리는 몸으로 말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대들보를 피하고 칼날을 뚫고 불길을 가르며 설화가 마침내 김대감 앞에 섰거든요. 김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진짜 기억하세요. 대감, 당신이 죽인 가문의 딸입니다. 설화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번에 망설임 없이 말이야.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들었거든요. 쿵, 설화가 쓰러졌습니다. 재로 덮인 마당 위로 천천히 마치 꽃잎이 지듯이 말이야. 치맛자락이 넓게 펼쳐졌거든요. 꼭 붉은 꽃 한 송이 같았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마디였습니다. 이제야 부모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거든요. 그 눈빛이 어찌나 평온하던지 말이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기이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불이 꺼진 뒤 수습하러 간 포졸들이 뭘 봤겠습니까? 설화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말이야. 그 자리에는 오직 붉은 배롱나무꽃만 흩어져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봤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실은 남장을 한 자객이었으며 살아서 도망쳤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녀가 남긴 건 딱 하나였습니다. 김대감의 비리 장부였거든요. 수십 년 동안 저질러온 부정, 뇌물, 무고, 영모, 조작.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답니다. 결국 김대감은 파직됐습니다. 그 가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설화의 부모님 이름도 뒤늦게 복권됐습니다.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던 판서댁이 비로소 누명을 벗었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두려움 섞인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달리 불렀답니다. 조선의 꽃, 해마다 그 자리에 배롱나무 꽃이 피어나면 사람들은 설화가 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화는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꽃이 된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겠거든요. 억울한 원한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마련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설화가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 어딘가에서 배롱나무 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꽃이 되어 훨훨 날아간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